그 다음 27번. 아유, 되게 많죠? 27번. 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 이 개념체계, 이것도 뭐 이 문제 답이 뭐냐는 떠나서 이 개념체계 내용도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 개념체계 내용이 사실 되게 많아요. 원래는 개념체계도 100여 페이지가 넘어요. 넘는데 우리 교재 기본서에 보면은 이론편에 많이 써 있죠, 지금. 그래서 이론편을 최대한 자꾸 읽어보시기만 해도 돼요. 머릿속에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읽다 보면은 그 감각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읽으세요. 그럼 합격합니다. 자, 어쨌든 타당치 않는 거예요. 틀린 걸 찾는 겁니다. 길어. 문장이 길어. 좀 기르네. 자, 1번. 재무제표에 인식된 요소들은 화폐 단위로 수량화 또는 계량화라고 하죠. 계량. 우리 회계는 숫자, 화폐 단위니까 계량화 돼 있죠. 그리고 이를 측정 기준을 선택해야 돼요. 측정 기준, 원가로 적을 건지 공정가치로 적을 건지. 왠지 맞는 것 같죠? 재무정보의 실적 특성과 원가 제약. 이거 원가 제약도 중요한 단어잖아요. 원가보다 효익이 더 커야 된다는 걸 줄여서 그냥 원가 제약이죠. 자, 원가 제약 고려함으로써 서로 다른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측정 기준을 선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거죠. 2번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계속기업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기업이고 예상 가능한 동안 영업을 계속할 거라는 가정. 계속기업의 전제 중요하죠. 계속기업의 전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맞고요. 3번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 개념체계는 이해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질적 특성, 이해 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 이런 거 있긴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그죠? 그 다음 한편 질적 특성을 체계적인 계층 구조로 표현하지 않는다.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 이비적금 들어보셨어요? 이비적금, 이해 가능성, 비교 가능성, 적시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 뭐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또 목적 적합성 말이 꼬이네.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말은 어디선가 이것저것 다 들어봤는데 이 내용하고 안 맞는 거죠. 원래는 우리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었고 이비적금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용은 여기저기 섞어 놓은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계층 구조. 계층 구조죠. 왜? 주요 질적 특성이 있고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고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고 원가 제약이 있고, 여러분 교재 보시면 그림 나와 있잖아요. 계층적. 12쪽이네 역시. 12쪽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틀린 거죠. 답이죠. 그 다음 목적 적합하고 표현의 충실한 표현이 확보된 재무정보가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적시성이 있고 이해 가능성, 비검적이 여기 막 섞여 있죠.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보강된다. 보강적 질적 특성이잖아요. 이건 근본적 질적 특성, 이건 보강적 질적 특성. 그죠? 자, 자주 읽어보시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일 겁니다. 이비적금 같이 있으면 맞는 말인데 위에 섞어 놓으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좀 섞여 있어. 그러니까 자주 읽어보시면 그런 감각이 생깁니다. 넘어가실까요? 잘 넘어가죠? 하나하나 풀면은 날 새도 못해요. 자, 31번 갑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 시험 옳은 거 별로 안 나오네. 계속 옳지 않은 거. 뭐 근데 문제에서 잘 체크하셔야 돼요.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또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면 잘 안 보여. 옳지 않지 않은 것은 막 이러면서.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은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의 유입, 기업에 유입될 걸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과거에 발생했고 그리고 미래에 유입될 걸로 기대되는 거. 당연하죠? 부채는 과거에 발생했고 그리고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것으로 이행될 걸로 기대되는 과거의 의무이다. 아니죠. 현재 의무죠. 과거에 발생했고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미래에 유출될 거죠. 과거, 현재, 미래 다 들어갑니다. 그럼 틀렸습니다. 답입니다. 과거의 의무가 아니라 현재 의무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자녀 지분, 소유주 지분. 또 자본은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금, 이익여금 처분에 따른 적립금, 자본유지 조정, 자본조정, 적립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기준에는 자본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고 그랬죠. 납입자본, 기타 자본 요소, 이익여금 이런 식으로 그냥 대분류만 되어 있지 세분류는 없어요.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건 기업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요. 잘 넘어가네. 35번 갑니다. 35번. 재무제표 측정 기준.
회계에서 무슨 인식, 무슨 측정 이런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인식은 한마디로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거죠. 재무제표에 기록, 계상하는 것이고 측정이라는 건 금액을 결정하는 거죠. 원가냐, 공정가치냐, 뭐 순실현 가치냐 이런 식으로 금액을 결정하는 거 측정입니다. 자, 1번 사용가치. 좀 우리가 좀 많이 안 쓰는 좀 이상한 말. 사용가치, 애매한.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 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교육의 현재 가치다. 읽어봤으면 어쨌든 이런 거 맞는 건데 사실 우리가 자주 쓰거나 확실히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죠. 그러나 어쨌든 맞는 말이죠. 사용가치는 기업이 궁극적으로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흐름. 이행가치, 이것도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제가 표에다가 자산부채의 측정 기준을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행가치는 부채를 상환할 때, 이행할 때 이전해야 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현재 가치이다. 이행가치. 부채를 언젠가 상환해야 될 때, 채무를 이행해야 될 때 예상되는 그 경제적 자원의 유출, 현재 가치 맞고. 공정가치,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공정가치는 활성시장. 활성시장에서 관측되는 가격이다. 일단 맞죠? 만약에 공정가치가 활성시장에서 직접 관측되지 않으면 현금 흐름 측정 기준 등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있으면 활성시장에서 측정되는 금액. 그게 없으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측정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 답은 다 나왔네요. 4번이네.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자, 우리 개념체계에서는 경영성과를 재무성과라고 하잖아요. 충실히 표현하는 목적적 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산이나 부채, 또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의 측정 기준을 선택해야 된다. 또 나왔죠? 항상, 무조건, 반드시, 모든, 뭐뭐만 이런 말 나오면 웬만하면 틀려요. 측정 기준이 하나 아니잖아요. 여러 개 중에 선택할 수 있죠. 역사적 원가와 공정가치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공정가치와 순실현 가치 이런 식으로 또는 순실현 가치 개념이 뭐뭐가 있다 이런 거 있죠. 어쨌든 여러 가지 하나가 아니죠. 2개 이상 여러 개의 측정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선택이라는 자체도 하나 놓고 선택이 아니잖아요. 2개 이상 여러 개를 놓고 선택한다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의 기준이 아니죠. 하나의 측정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개를 놓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또 넘어갈까요? 그리고 6번 같이 시험에 나왔으면 되게 좋겠죠. 36번. 딱 봐도 딱 문제 짧고 답 지문 짧고 이런 거 좋겠죠. 전체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근데 이런 거 나와서 틀리면 진짜 손가락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손가락 깨물어야 돼요. 어쨌든 전체 재무제표 이런 건 진짜 딱 보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런 것까지 나와야죠. 딱 봐도 세무조정계산서 이런 거 없습니다. 학계제한의 시산표 이런 거 없습니다. 나랑 친하다고 그거 맞다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것도 거저먹기죠. 그리고 이제 37 이런 것도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기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딱 보면 답이 나와야 돼요. 38번 볼까요? 38번. 자, 38번은 그 재무제표 작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전체 재무제표 비교정보를 포함해서 적어도 1년마다 맞죠? 2번 재무제표의 표시통화는 1000원 단위로 표시할 수 없다. 틀렸죠? 1000원 단위, 100만 원 단위, 억 단위 이런 식으로 금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답 나왔죠? 2번이고 또 자산과 부채, 비용과 수익은 상계하지 않고 구분한다. 총액 표시 맞죠? 4번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 표시한다. 맞잖아요. 중요한 건 구분 표시. 중요하지 않을 때는 합산할 수 있죠. 이런 것들 38번 이런 거 기본입니다. 39번 이런 것도 뭐 37번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문제들이 비슷한 지문이 많이 뜹니다. 감사하죠. 넘어갈게요. 어이구 벌써 넘겨놨어요. 답을 먼저 봤네요. 못 본 걸로 하고. 자, 41번.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일단 비슷하죠. 근데 지문이 약간 길은 걸 했어요. 자, 1번 재고자산이나 매출 채권 등의 운전자본. 즉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런 거 운전자본이라고 그래요. 운전자본에 대해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또는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실현될 걸로 예상되는 경우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거 중요한 지문이라고 아마 이론 시간에 제가 침투기 가면서 엄청 강조했던 거잖아요. 이거 1년 기준 또는 정상 영업주기 기준. 이게 왜 나왔나? 어쨌든 재무상태표에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기능별로. 반드시 또 나왔어. 반드시, 항상, 무조건, 모든, 뭐뭐만. 이런 거 웬만하면 틀리죠? 기능별과 성격별. 아까도 있었죠, 아까도. 아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한참 전에 있었죠? 딱 보면 나중에, 별거 아니다. 중요한 건 안 해서 못하는 거지. 하기만 하면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거 대부분은 우리 기출문제 유형하고 거의 흡사한 거예요. 기출문제를 흡사한 겁니다. 거기 사이트에 보면은 매년 하나씩 샘플 제시하잖아요. 거기 있는 문제들하고 보시면 비슷한 거 많을 거고. 어쨌든 우리 객관식이라는 건 회계사, 세무사, 간평, 우리 또 재경, 그리고 공무원 시험 이런 지문들이 어쨌든 새로운 걸 다 창조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풀어보다 보면은 이제 시험장 가면 똑같은 건데 많이 나올 겁니다. 열심히 푸세요. 답은 나왔죠? 그 다음 자본변동표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 지분에게 각각 구속되는 금액으로 구분해서 표시한 해당 기업의 총 포괄손익 정보를 포함한다. 자본변동표, 자본에 대한 내용 다 들어가요.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관한 창출 능력, 또 현금흐름의 사용, 그리고 필요성에 따른 평가, 또 기초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 내용들.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각을 잘 키워놓으시면 돼요. 거의 다 같은 거고. 그리고 45번도 볼까요? 교재 45번. 여긴 없죠? 45번 보세요. 기본서. 교재 21쪽.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 중에 1번. 재고자산의 판매 또는 매출 채권의 회수 시점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을 초과한다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못한다. 방금 전에, 조금 전에 했던 문제를 이해했으면 45번에 답 딱 보이죠? 1번 틀린 거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내서 꾸준히 이렇게 하면 합격 못하는 게 이상이에요. 근데 어쨌든 재경 걸려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떨어지는 사람, 1년 이상 못 붙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제 옆에서 하도 그 돈 놔주면 내가 그랬는데 어쨌든 재경을 쉽게 붙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쉽게 못 붙어요. 내용이 우리가 깊게는 안 나오지만 광범위하게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깊이 정도의 공부는 해두셔야 됩니다. 47번 갑니다. 재무제표 작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옳지 않은 거야. 나중에는 첫 번째는 답 체크하지 말고 두 번째 할 때 답 체크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랬죠? 어쨌든 다시 기업은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 기준이다. 중요하잖아요.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발생 기준. 중요하죠? 맞죠? 한국채택 국제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중요하면 상세히 구분 표시해주고 중요하지 않을 때는 원래는 공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공시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중요성이잖아요. 중요성. 이건 다른 비슷한 거와 유사한 거와 통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건 다 하는 게 맞지만 아니다 싶은 건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주석을 이용한다든가 어쨌든 필요 없다. 맞고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해서는 안 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했다. 기준에 따랐다. 그럼 주석에다가 본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라고 명시해야 돼요. 근데 하지 않았으면 기재해서는 안 된다. 그거 맞는 거겠죠. 그럼 다 맞나 그럼? 4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일관성 있게 1년 단위로 작성해야 하므로 실무적인 이유로 특정 기업이 보고기간을 52주로 보고 관행은 금지된다. 1년이 몇 주죠? 1년이 52주 아니에요? 이런 거 언제 배웠냐? 아예 안 배웠어도 1년이 52주예요. 그럴걸요? 네. 관행은 금지된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1년이라고 안 나오고 12개월이라고 많이 나오죠. 1년이라고 나오면 쉬운데 1년이라는 말이 없이 12개월 나오죠. 또 결산일 이런 말 안 나오고 보고기간 말 이렇게 나오죠. 회계연도 종료일 막 이렇게 나오죠. 표현이 달라요. 그리고 또 1년이 52주예요. 1년이 52주예요. 365일 또는 366일도 있죠. 어쨌든 365일. 52주 보고 관행 금지된다가 아니라 금지된다가 아니죠. 52주로 하는 것도 인정되죠. 그래서 원래는 보통 1년이라고 하지만 12개월 또는 52주 이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하는 거 인정하면 됩니다. 단 1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52주 초과 53주 이럴 수는 없죠. 53주면
7, 5, 35, 7, 24, 364네. 그죠? 365, 360. 어쨌든 52주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초과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결론은 틀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보다시피 띄엄띄엄 풀고 있죠. 뭐, 꼭 제가 했다는 게, 제가 풀고 있는 게 꼭 무조건 이것만 풀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니죠. 자, 그 중에 일단 대표적인 형태를 먼저 찾아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 재량에 맡길게요. 제가 혼자 다 해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또, 말씀드렸지만, 기본서 옆에 놓고, 기본서 놓고 이 기본서 몇 페이지 있나. 제대로 공부할 때는 나중에 이 문제 딱 보면 이 문제는 기본서 몇 페이지 있는 거야. 이것도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더 좋겠죠. 물론 시간이 정 없다. 그럴 때는 이제 해설과 정답을 참조하시면 되고, 물론 2회독이나 3회독 할 때 얘기입니다. 첫 번째부터 무조건 다 배우고 이러면 사실 공부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이래서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직 많이 남았죠?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끊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복습하시고 안 풀었던 문제 쭉 풀어보신 다음에 대신 내가 1번, 2번, 3번 있다고 쳐요.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1번 풀었어. 2번 풀었어. 3번 모르겠네? 그럼 제껴요. 제껴놓아요. 4번도 모르겠네? 제껴요. 5번 또 모르겠네? 그럼 또 제끼고 풀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런 건 메모해 놓으세요. 1회독 할 때부터 다 풀리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안 풀린 건 일단 제껴 놓으세요. 그리고 2회독 할 때, 3회독 할 때 해결하시면 됩니다. 또 강의 듣고 나서 다시 보시면, 강의 듣고 다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그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있죠. 그래도 아직 모르는 게 있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건 제껴놓고 나중에 다른 거부터 하시고 2회독, 3회독 할 때 보시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심지어 2회독 이상을 했는데 만약에 해결이 안 됐다. 그럼 그때는 반드시 질문하셔야 되죠. 2회독 이상 했는데 안 될 때 질문하셔야지, 한 번도 안 찾아보고 모르겠슈 이러면은 대답해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